안녕하세요. 먼구입니다. 품목별 인수기준 할 차례이고요. 페이지는 26페이지네요.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이제 1과목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하이라이트라고 하기엔 범위가 너무 넓은데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본론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왜 그 흐름도를 한번 잡아드렸잖아요. 네, 그거에 비해서 크게 상품 내용과 계약 인수 부분으로 나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네, 크게 이제 상품 내용과 계약 인수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지금 상품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의 목적이에요. 자,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사과배 단감 떨분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은 그 용어의 정의 때 말씀드렸죠. 적과라고 왜 몰아주기 하나를 남기고 영양분을 넣어 다 가져라 하는 걸 남기고 다 따버리는 것들이요. 그 적과 전 이전에는 모든 종합위험 모든 거를 다 보장해주고, 그럼 적과 이후에는 네, 어떤 특정한 위험만 보장을 한다고,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그거는 품목들은 사과배, 단감, 떨분감 4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목적은 당연히 뭐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 보험중 기준은 품목이니까 이거는 뭐 무시하시고,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네, 눈이 빠졌네요. 속하는 해에 수확하는 해당 품목 사과, 배, 단감, 떨분감 요 4가지 품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해당 품목 사과, 배, 단감, 떨분감, 네, 주무시다가 누구 옆구리를 쿡 찌르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은 그럼 사과, 배, 단감, 떨분감 이렇게 딱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은 사과, 배, 단감, 떨분감 4가지다라는 거는 꼭 알아두시고, 요 Q&A를 그 예전에 왜 계약 인수에서 왜 우리 했었죠. 상품 설명서. 네, 거기서 제가 지금 발췌해온 건데 그 상품 설명서에서 업데이트를 안 했나 봐요. 아마 그대로 지금 실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친다고 하고서 또 잊어버렸어요. 일단 고쳐볼게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은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까지, 네, 보통 이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이 사과하고 배는 6월 30일이고요. 단감하고 떨분감은요. 단감하고 떨분감은 한 달 늦어요. 7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게 곧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보험 기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곧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해당하는 이제 자연재해에 이제 다 들어있는 거죠.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받아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고요. 적과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는 태풍, 강풍, 집중호우, 뭐 우박, 가을동상에 특약이 되어 있는데 가을동 특약은 없어졌고요. 가을동상에 이렇게 뭐 지진, 화재, 일소 피해, 네, 이런 것들이요 또 들어가요. 그래서 태풍, 강풍, 집중호우, 우박, 지진, 화재,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에 해당하는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 보장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게 곧 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로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는 적과 종료 이전과 적과 종료 이후로 구분을 하는데, 적과 종료 이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고, 그래서 태풍, 뭐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해, 한해, 조해, 설해, 기타 자연재해 다 모든 것들이 자연재해에 속해요. 하다못해 뭐가 기준이 애매하면 이 기타 자연재해에 넣어도 돼요. 그래서 네, 모든 자연재해는 다 보장이 되고요. 적과 종류 이후는 이제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 요렇게만
보장을 합니다. 여기서의 한해는 가뭄이고요. 조해는 이제 바닷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조해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특약으로는 나무손해보장특별약관이 있는데, 나무손해보장특별약관은 똑같아요. 나무가 이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손해로 인해서 입은 손해면 똑같이 나무도 보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넘겨볼까요? 그래서 이제 제 정의를 넣어놨어요. 제 정의를 좀 넣어놨는데, 태풍 같은 경우에는, 네, 태풍부터 한번 볼게요. 태풍은 쉬워요. 일단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 발령 시에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가 태풍인데, 이 강풍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가 강한 바람이냐를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강한 바람이냐. 그래서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바람을 강풍이라고 합니다. 최대 순간 풍속은 뭐 1일 관측값 중 최대값으로 이제 0.25초마다 이제 측정이 되는 건데, 이 최대 순간 풍속이 14m/s 이상이어야지만 강풍으로, 이제 어디까지가 강한 바람이냐를 놓고 봤을 때, 14m/s 이상이 강한 바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기상청 발표 자료에 의해서 이제 판정을 하는데, 농지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 기상 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 중에 가장 큰 수치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기상 풍속이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이 농지 위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충남 공주에 농지가 있어요. 근데 공주에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기상 측정 그게 없어요. 그래서 부여에 하나 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청양에 하나 있고, 저 밑에 어떨까요? 논산에 하나 있다고 칠게요. 공주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이 농지를 중심으로 어디가 가장 가깝냐를 놓고 봤을 때, 부여가 가장 가깝게 있다. 공주의 끝 부분이다. 부여에 가깝다. 여기에 있으면 이제 논산이랑 가깝다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부여랑 가장 가깝잖아요. 그럼 부여에 있는 요게 14m/s가 진짜로 넘었냐? 요거를 따져서 넘었다고 하면 강풍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지 인근의 세계 중에 가장 가까운 세계 중에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14m/s가 안 넘었어요. 12m/s. 그러니까 얘를 가장 먼저 보는데 얘가 12m/s예요. 그런데 청양에서 14m/s가 있어요.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만 넘더라도 인정은 합니다. 가장 먼저 보는 건 이제 가까운 걸 먼저 보는데, 일단 이 세 개 중에 가장 가까운 세 개 중에 제일 큰 값으로 해서 그 세 개 중에 제일 큰 게 넘었다고 하면 무조건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집중호우는요, 기상청에서 이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 발령 시에 비는 당연한 거고, 12시간 이내 누적 감수량이 80mm 이상인 강우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상청 발표 자료에 의해서 3개 똑같이 하는데, 인삼의 경우에는 24시간 80mm예요. 인삼의 경우에는 24시간 80mm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정의가 품목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이제 좀 통상적인 제 정의를 넣어놨고, 특이사항은 따로따로 빼면 되겠죠. 인삼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80mm, 나머지는 12시간 이내 누적 강수량이 80mm인 강우 상태를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폭설의 경우에는 24시간 5cm 이상이고요. 우박은 여러분도 아시죠? 읽어보시면 될 거고,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으로, 5.0 이상이어야 돼요. 지진으로 진앙이 과수원에 위치한 시군 또는
인접시군에 위치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내가 울산에 농지가 있는데 울산에 지진이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울산에 그 배 유명하거든요. 울주 배. 배가 막 다 떨어졌어요. 지진으로. 그럼 당연히 지진으로 이제 5.0 이상인지 보고 나서 막 안타깝게 막 4.9 이러면 이제 보상이 안 되는데요. 5.0 이상이면 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상을 받아요. 근데 울산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진앙이 울산이 아니라 진앙이 경주예요. 경주에서 5.0 이상에. 그래서 울산에 있던 배가 떨어졌어요. 근데 붙어있단 말이에요. 인접시군이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됩니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인접시군 진앙이 과수원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인접시군에 위치하면 네, 지진도 보상이 됩니다. 가을 동상해 같은 경우에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해서 이제 농작물 등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인데 이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이제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침에 보통 막 조사를 막 부랴부랴 가요. 결빙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후에 가면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는 단감, 떫은감 품목 안에서 10월 30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나무의 전체 잎 중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피해를 인정을 합니다.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해서 잎을 보는 거고요.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고 전체 잎 중에 50% 이상이 네, 가을 동상해로 죽었을 때만 가을 동상해가 인정이 되고요. 사과배 같은 경우에는 과실에 결빙 증상이 남아 있어야 돼. 멀었다 녹아가지고 막 물러지는 것도 네, 때에 따라서는 결빙 증상의 뭐 부작용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조사자의 재량으로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여러분들 좀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 과목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단감하고 떫은감은 왜 낙엽 피해 조사하잖아요. 사과배는 낙과 피해 조사를 하고요. 물론 단감, 떫은감도 낙과 피해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낙엽 피해도 있어요. 가을 동상에도 단감, 떫은감은 이 피해를 조사를 하고요. 왜 단감, 떫은감은 낙엽을 우대를 해주느냐? 사과배 나무의 잎은 잎도 아닌 거냐? 네, 뭐 그렇게 의아해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일단 낙과 피해 같은 경우에 단감하고 떫은감은 낙과가요 잘 되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가지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감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막대기로 막 후드려 때려가지고 떨어뜨리는 게 감이잖아요. 가지가 부러지지 감 정말 안 떨어지거든요. 나중에 잎 다 떨어지고 감만 막 남아 있다가 이제 흐물흐물해지고 그리고 나서 퉁퉁 떨어지는 게 감이지. 자연낙과 제외하고 무슨 바람이 불어서 떨어진다거나 할 때 낙과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사과배는 잘 떨어지는데 단감, 떫은감이 탄리층이 아주 발달이 사과배에 비해서 이제 꽝꽝 해가지고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낙엽 피해는 그럼 왜 봐주느냐? 사과배는 잎을 안 봐주는데 감은 좀 품목의 특성상 잎이 이렇게 있고 잎 바로 밑에 이렇게 열매가 있는데요. 잎 바로 밑에 이제 감에 이제 열매가 있는데 이 잎의 영양분이 거의 다 감으로 간대요. 잎의 영양분이 거의 다 감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잎이 상하면 이 과실이 안 크는 거예요. 잎의 영양분의 80% 이상이 열매로 가는데 잎이 찢어져 버리면 이 과실이 안 커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감나무는 감 같은 경우에는 자연낙과가 심한 나무다 보니까 그런 거 있죠. 왜 버리는 거예요. 얘는 많이 못 클 것 같은데? 그럼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뭐 그때 가서 막 잎이 이제 먼저 피해를 입고
나중에 이제 흐물흐물해져가지고 퉁 떨어지는데 그럼 떨어지는 시기가 막 다 중구난방이겠죠. 잎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가서 떨어진 것들을 막 조사하기가 어려우니 잎의 피해 정도를 보고 이제 네, 잎의 피해를 과실 피해에 준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감과 떫은감은 항상 잎의 피해가 붙어 다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과목 공부하실 때도 뭐 낙엽 피해 조사 혹은 뭐 가을 동상에도 잎 피해 이런 것들은 단감 떫은감에만 해당이 된다. 잎의 영양분을 과실이 다 가져가서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푸실 때 낙엽 피해는 왜 감 자꾸 이렇게 연결을 시킬 때 네, 이런 거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시겠죠. 이 과목이지만 일부러 팁으로 좀 알려드렸고요. 일소 피해 같은 경우도 네,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보험의 목적에 일소가 발생해서 생긴 피해 예전에 사진 한번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사과 겉표면이 다 익어버리는 거를 뜻해요. 그래서 태양광에 노출돼서 과피나 과육이 이제 괴사돼가지고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된다. 네, 사진 그때 드렸죠. 네,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요. 지금 일소 피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과피가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을 요거를 일소 피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폭염으로 인해서 보험의 목적에 일소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폭염은 그럼 뭐냐? 얼마나 더워야 폭염이냐? 물론 지금 여기 옆방에는 뭐 폭염특보를 발령한 거는 당연한 거고요.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 후에 72시간, 그러니까 3일이죠. 3일 이내에 특보가 발령하고 해제 후에 3일 이내에 일소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 이게 이제 예전에 일소 피해의 보상 기준이었는데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거만 둘게요. 여러분들 그 피해 발생 통지 현장 확인 위에 이제 과수사종이라고 할게요. 과수사종의 이제 폭염은 이렇게 바뀔 확률이 높아요. 연속 2일 이상 33도씨 이상 관측되면 이제 이게 일소 피해로 이제 폭염으로 인정을 하는 걸로 이제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약관은 이미 이렇게 변동이 됐는데 작년 업방은 이제 약관을 반영을 안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저도 작년 업방대로는 했는데 요렇게 바뀔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안 바뀌면은 또 이대로 써야 되는 거니까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변경 가능성이라고 해가지고 네, 변경 가능성. 그래서 이렇게 바뀔 거고요. 인삼은 조금 달라요. 아까 집중호우도 인삼 달랐죠. 인삼은 30도 이상 7일이요. 30도 이상 7일이 연속되고 이제 인삼은 해가림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30도 이상 7일 연속이 되고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피해가 50% 이상이 되어야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조금 이것도 이제 변경 가능성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이렇게 조금 이상이라고 했을까요? 네, 이렇게 좀 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침수도 지금 이제 인삼으로 일단 써놨는데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인삼 농지의 다량의 물, 고랑 바닥으로부터 침수 높이가 최소 15cm 이상, 이 숫자가 중요하겠죠? 15cm 이상 유입돼서 이제 물이 잠긴 상태, 이람고랑은 아시나요? 이렇게 됐으면 높은 게 이제 밭이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식물이 이제 자라겠죠. 여기 높은 게 이랑이고 낮은 게 고랑이에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고랑 바닥으로부터 침수 높이가 최소 15cm 이상이 유입이 돼서 물에 잠겨야 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삼밭을 이렇게 이랑고랑을 이렇게 낮게 하지 말으라는 거죠. 15cm 이상 높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겼다고 하면 인정이라는 건데, 이 침수를 글로, 그러니까 과수사종에 대한 걸 글로 쓰기가 애매해서 일단 인상 거를 넣어놨고, 과수사종에 대한 침수는
제가 저번에 살짝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가장 밑에 과실 있죠. 네. 가장 밑에 과실의 이 끝부분, 이 끝부분이 이제 물에 이제 이렇게 닿으면 침수예요. 안 닿으면 침수가 아니고요. 끝 부분이 살짝이라도 딱 닿으면 이제 그건 침수로 가늠을 합니다. 네. 그렇게 나중에 침수 주스 같은 거 셀 때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낙뢰는 뭐 벼락 맞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페이지 82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기준을 하나 잡아놓고 뭐 추가할 거 추가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82페이지를 피시고요. 82페이지를 보시면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기준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이렇습니다. 개, 수, 통, 원, 호, 시, 개, 해라고 해요. 무슨 불교 무슨 불경 같죠? 개수통은 보시기에 앞자리를 딴 건데, 동그라미 쳐볼까요? 개, 수, 통, 원, 보, 시, 개, 해예요. 보가 이제 겹쳐가지고 얘는 이제 해자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개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당연히 보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신 분 계세요. 실제 일이에요. 우박 피해가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 구멍 이렇게 뽕 난 거 예전에 사진 보여드렸죠. 사진 보여드릴까요? 네, 이 우박 맞은 놈이잖아요. 우박 맞은 놈이 있을 텐데요. 좀 요걸로 설명드릴까요? 여기 우박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잎에 스친 쌀이고, 요런 것들이 이제 우박 맞은 거예요. 이렇게 쏙 들어간 것들, 이렇게 쏙 들어간 것들이요. 보시면 요런 것들 이렇게 쏙 들어간 게 이제 우박 맞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이제 우박이 어느 동네에 왔어요. 근데 우박은 국지적으로 내려서 같은 마을이라고 할지라도 맞은 그 우박이 내린 과수원이 있고 안 내린 과수원이 있고 정도의 차이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우박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박을 이렇게 맞은 과수원이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 우박 여기 이렇게 표가 나잖아요. 이제 어린 과수원이 좀 무르고 잘 텐데 이거를 무슨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봉? 이렇게 막대기 같은 이렇게 조그마한 이런 철봉 같은 철사 봉 같은 걸로 쾅쾅 찍고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두께가 한 요만한 걸로 쾅쾅 이제 찍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을 이렇게 자국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다 적발 내셔서 이제 그건 이제 보상이 당연히 안 되겠죠. 우박이 아니니까. 네,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박,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의로 생긴 손해는 보상을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네, 중대한 과실 같은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멧돼지 상습 출몰 지역인데 누가 봐도 여기는 막 멧돼지가 상습 출몰한 지역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뭐 울타리 같은 거를 쳐야 되는데, 울타리 같은 게 이제 아예 멧돼지를 이제 먹으라고 아예 거의 사육하다시피 한 뭐 그런 과수원이라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들 이런 것들은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수확기에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 네. 수확 점점 피해가 이제 점점 심해지기를 기다리면서 수확을 안 하거나
호의, 아니면은 뭐 병원에 가셨거나 뭐 해외여행을 가셨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뭐 15일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네, 그래서 수학을 못 해갖고 수학이 점점 이제 피해가 막 극심해지는 경우는 네, 그런 거는 보상이 안 되고요. 그게 수예요. 그래서 개, 수. 통은요, 제초작업 시비관리 이런 것처럼 굳이 뭐 제초작업이나 시비관리는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통부터 시작을 한 건데요.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풀도 안 베고 뭐 거름을 안 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농약 같은 거를 안 쳐가지고, 실제로 제가 어떤 매실밭에 갔었는데 애벌레들이 막 그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100마리 넘게 막 후두두둑 떨어져서 기겁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나무만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 근데 벌레가 다 먹었어요. 뭐 그런 경우는 네, 통상적인 연료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보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이 싸우는 게 그거예요. 우박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파입니다. 속살이 아까처럼 이렇게 살짝 맞은 거 말고 정말 센 우박 맞으면 속살이 보일 정도로 파여요. 그러면 단내가 나죠. 그러면 네, 벌레가 꼬여요. 단내가 나니까 막 벌레들이 막 꼬여요. 단내를 맡고. 그래서 붙어서 먹으면 여기가 썩어요. 우박은 이 과목에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2번 조사하죠. 맞았을 때 적과 전이라면 유가타 방류 조사를 할 거고, 뭐 적과 이후라면 낙과 피해 조사를 할 건데요. 그리고 나서 수학 직전에 착과 피해 조사를 한 번 더 하죠. 그러니까 이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박은 이제 2번 조사를 하는 거죠. 유가타 방류 조사를 하고 착과를 하든, 낙과 피해 조사를 하고 착과 피해를 하든 2번 조사를 하는데, 착과 피해 조사를 할 때 이제 뭐 50, 80, 100 이제 놔두잖아요. 이것도 보여드릴까요? 네, 보시면 정상 보시면 이렇게 지금 썩은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원인에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썩은 것들, 설사 우박을 맞았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병충해로 인한 거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직접 간접, 그 원인이 보상하는 죄의 원인이라고 할지라도 보상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그런 병충해라는 거는 전부 다 정상과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상하지 않는 죄로, 보예요. 이제 원까지 했고, 보상하지 않는 죄로 제방, 댐, 이런 것들이 붕괴되어서 발생한 손해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제방이랑 댐이 있어요. 여기 과수원이 있고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뚝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쓸렸어요. 토사로 매몰되고 막. 그럼 당연히 비가 많이 와서 댐이 무너진 거니까 보상을 해줘야죠. 그런데 여기 댐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농지가 있는데 간첩이 와가지고 폭탄을 설치해서 뻑 터졌어요. 혹은 뭐 애들이 뭐 폭약장난 하다가 뻥 터졌어요.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뭐 토사가 다 쓸렸어요. 무너졌어요. 이거는 그쪽에게 뭐 민사를 걸든 뭐 걸어야지, 네, 보상하지 않는 죄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시는요, 시설의 노후 및 타자로 생긴 손해도 보상을 하지 않아요. 뭐 하우스가 바람이 불어서 뭐 무너져가지고 안에 있는 농작물이 다치셨다. 그거는 이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무너진 거니까 보상이 되는데, 그냥 노후가 돼가지고 폭삭 주저앉았거나, 뭐 부대시설, 뭐 난방기 이런 거에 뭐 하자로 인해서 화재가 났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에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네, 이게 개인데요. 계약 체결 시점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태풍이 여기 생겼어요. 일기예보를 이제 해요. 뭐 10월 11일, 10월 12일, 뭐 10월 13일. 그래서 이제 뭐 여기를 관통하는 거예요. 제 과수원이 여기 있어요. 10월 11일 날 이 예보를 보고 부랴부랴 이제 농협에 갑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해요. 그러면 보험이 가입 기간이라고 하면 가입이 안 되지는 않아요. 가입이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험 기간이면 이거 재해 때문에 안 돼요가 아니고 가입 가능해요. 그런데 가입은 가능하지만 예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시점에 기상청에서 반려하고 있는 이 태풍, 그러니까 이건 가입은 되는데 이거 지난 뒤에 거부터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적과전종합위험 방식 보면 적과 후에, 적과 이후에 이런 게 있죠.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과 이후에 보장이 되는 거죠. 뭐 특약으로는 뭐 일소피해, 뭐 가을 동상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이 되는데 이 이외에 뭐 멧돼지가 받았거나 멧돼지가 이제 적과 이전에는 물론 조수해가 이제 보장이 되지만 그죠? 적과 이후에는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적과 이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뭐 멧돼지가 받았다. 적과 이후에 멧돼지가 받았어요. 조수해 해주세요. 네,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기준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수, 통원, 보시개, 해입니다.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 해가 두 개 나왔죠. 그래서 해라고 썼어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8가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8가지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익혀두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이제 적과전종합위험 방식 다시 페이지로 넘어올게요. 네, 28페이지로 넘어오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적과 종료 이전과 이후로 나뉠 건데 일단 이전만 보면요. 네, 개 있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네, 있죠. 수는 없을 거예요. 수학기에 들어가는 그 수는 왜냐하면 적과 이전이기 때문에 이미 수학을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수는 빠져요. 네, 수는 없고요. 통 있죠. 원 있고요. 보 있고 시 있고 개 있고 해 있습니다. 그죠? 수는 당연히 빠지는 거고 적과 이전이니까요. 그런데 7번이 들어와 있네요.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동록이라고 그래서 왜 사과에 이렇게 막 녹 쓰는 것처럼 그 쌉이라고 그래요. 그 전문 용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현장에서는 쌉이 낀다 그러거든요. 사과에 녹 쓴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동록 등 간접 손해. 그러니까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기는 동록, 냉해 같은 거 입으면은 왜 동록 생기거든요. 이렇게 녹슨 것처럼 사과가 겉에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생김새가 되게 불량해서 상품 가치가 잘 안 팔리죠. 근데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냉해를 입었죠. 보상하는 자연재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동록에 생기는 것들은 보상을 하지 간접 손해는 동록 등이에요. 그러니까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간접 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냉해로 인한 기형과라든가 뭐 냉해로 인한 동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챙겨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요런 게 동록이에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녹슨 것처럼 사과 표면에, 그죠? 네, 사과 표면에 이렇게 녹슨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네, 동록입니다. 그래서 동록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한번 올려드렸고요. 냉해 같은 거 입으면 이렇게 동록이 끼기도 하고 약해, 그러니까 약을 잘못 쳐도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냉해 때문에 입었니, 약해 때문에 입었니라는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크게 뭐 할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적과 종류 이후 보시면 적과 종류 이후에요. 개 있죠, 개. 개 있고요. 수 있어요. 적과 이후니까 이제 수학기니까요. 보통 적과는 7월, 6월 이전이니까 적과 전은 6월 이전이니까 이제 6월 30일이니까 7월이네요. 7월 전. 7월 전이니까 수학이 빠지는 거고 적과 이후는 이제 7월 이후니까 수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과배는 6월 30일, 단감 떫은감은 7월 31일 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 있어요. 통 있고 원 있고 보 있고요. 해 있어요. 해. 네. 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뭐뭐뭐가 들어왔냐? 최대 순간 풍속 14m/s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 적과 종류 이후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태풍, 강풍만 보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에는 자연재해, 기타 자연재해에 돌풍이라고 그래서 그냥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면 보상을 해주는데요. 적과 종류 이유는 딱 이 태풍, 강풍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태풍, 강풍의 정의는 14m/s라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 순간 풍속 14m/s 미만의 바람은 당연히 보상을 안 하겠죠. 동록, 보상하는 자연재해에서 발생한 동록 등 간접손해 당연히 보상 안 할 거고요. 이런 거요.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나는 손해 네, 당연히 보상을 안 합니다. 따는 순간 끝이에요. 따가지고 뭐 저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손해가 나타나면 네, 그거는 보험 기간 내일지라도 그거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저장한 과실. 그 다음에 뭐 과실 경도 약화라든가 뭐 저장성이 약화됐다 등 눈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게 뭐가 손해인지 모르는 거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벼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이 농작물재해 보험은 개수 보험 혹은 무게 보험이지 상품의 막 질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품질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네, 보상을 하지 않고요. 농업인의 부적절한 잎소지, 그러니까 잎을 제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잎을 이제 따준다고 하죠. 햇빛 잘 받으라고 이제 잎을 좀 솎아주는 건데 잎이 너무 무성하면 사과가 햇빛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잘 색깔도 안 들고 잘 안 크고 그러는데 잎을 좀 따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따주면 햇빛 때 바로 노출이 돼서 이제 괴사되거나 뭐 일소 피해를 입거나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적절한 잎소지는 보상을 하지 않고 병으로 인해서 낙엽이 발생을 해가지고 태양광에 과실이 노출됐어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잎소지는 아닌데 병으로 인해서 낙엽 때문에 막 과실이 막 노출이 돼가지고 그러는 것들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무손해보장 특별효과는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라거나 피해를 입었는데 살 수 있어요. 나무손해는 고사나무만 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살 수 있는 나무는 보상을 안 해줍니다. 이런 거예요. 쓰러졌어요. 나무가 뿌리가 뽑혔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시 심었어요. 진짜로 그러시는 분들 계시죠. 나무 아까우니까 이렇게 세워서 심어요. 근데 보니 살아날 가능성이 농후하면 네, 그런 거는 보상을 하지 않죠. 이거 예전에 쓰러졌었던 나무라고 해도 살아나면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토양관리나 재배기술의 잘못 적용으로 인해 생기는 나무손해, 토양 산도가 높다거나 나무를 막 너무 빽빽히 심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보상을 하지 않고요. 병충해나 간접손해에 의해 생긴 나무손해도 병충해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도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숙제는 이 나무손해 보장,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 보상하지 않는 재해 일단 기본 틀, 기술통원 보식의 기본 틀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적과전에 지금 여기 추가되어 있는 것들 있죠. 기본 틀에서 추가되어 있는 것들, 네, 그것까지 복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과 전 종합이원 방식에서 제 정의들, 이 제 정의들도 한번 보시고 제가 필기해 준 것까지도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적과전 종합 방식을 보상하는 손해가 뭔지, 적과 종류 이전엔 뭔지, 적과 종류 이후는 뭔지, 그 다음에 품목, 사과합의 단감, 떨분감 4개가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이라는 거, 네, 요거까지 같이 쭉 복습을 하시는 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보험 기간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